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교육의 자율성보다는 교육 일선 기관에 대한 통제가 너무 좀 심해진 것 같아요.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임용 제청에 대해도 제청을 거부를 해버리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나 통지도 없고 그게 송사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행정이 마비가 되고 그런 상황. 교육부가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하느냐. 일선 교육기관을 또 교육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학 교육의 본질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교육부가 꼭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냐. 다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원 권한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자율성 내지는 교육의 본질적인 향상 문제와 관계되지 않는 일선 대학을 통제하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이 군데군데 나타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좀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문제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교육 행정이 좀 바로 서고 학교에는 어디까지나 지원과 조장을 중심으로 교육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율과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대학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령 인구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 이걸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지방대학부터 고사가 될 것이다 하는 교육부의 예상은 수긍이 갑니다. 그런데 그 예상이 수긍이 간다 할지라도 대학의 자치가 이 교육행정과 충돌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의 운영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으면 대학 구조적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아직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강요된 강압 행정을 하고 있다.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문제가 뭐냐면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학별 그 규모에 맞는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 또는 지방에 있는 대학 이런 것을 구별을 해가지고 권역별 평가를 한다든지 유사한 교육 기관별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획일적인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 객관성이 또는 공정성이 심히 훼손된 결과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좀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평가 항목이 정량평가, 정성평가로 나눠져 있는데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저는 봅니다. 그런데 평가 결과는 0.01점, 0점 몇 점 차이로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런데 평가 점수가 그렇게 근소한 아주 극히 거의 동일한 그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차별화된 평가가 될 수 있었냐. 다시 말하면 거의 차별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. 차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좀 합리성을 넘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.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하나 문제는 평가 지수도 항목이 문제고 지수 항목도 문제고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위원들이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평가위원도 사람인데 자기 주관적인 소신과 가치가 있을 텐데 다 똑같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기계가 이상 똑같을 수가 없죠. 이런 데서의 평가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, 합당성 이런 게 지금 크게 문제돼가지고 일선 대학에서는 평가 결과를 수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여서
이건 반드시 법령이 제정된 다음에 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학을 폐쇄를 하거나 퇴출을 하게 되면 먹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법인의 투자 자산에 대해서 처분과 관련된 그 문제가 이견이 있는데 그것도 적정선에서 투자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자율적인 퇴출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기관으로서의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정과 관련해서는 그걸 잘 못해가지고 퇴출 위기를 맞은 그 책임도 있어요. 근데 그동안에 법인 운영을 잘 못했으니까 대학은 퇴출하고 그 재산은 모두 국가로 이관을 해라. 국가가 이제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. 부당이득을. 그것은 좀 정의관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학교 운영도 제대로 못 해놓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각종의 비리는 저질러 놓고 이제 재산, 투자 가치가 높아진 그 재산을 전액을 법인으로 또 환원을 해준다 하는 것도 우리 그 일반인의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그럴까 법감정에서 할 때는 수용하기 어렵다. 그러나 그건 조정의 문제.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총장 공석 문제는 저는 명백히 교육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일부 국립대학교 총장 문제는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금 일반 입장이 어차피 소송이 계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 교육부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명 제청을 거부하면서 당사자에게 임명 거부 사유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불법 행정이 어디 있으며 비법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?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또 일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요구마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명백한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고 국회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있는 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. 지금 정부에서는 또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사학연금은 아직 기금이 튼튼하기 때문에 계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바로 지금 사학연금법을 이제 처리해달라고 교육부에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학연금법에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학연금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는 큽니다.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에서 다뤄져야 할 법인과 정부 부담률을 놓고 지금 그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. 사실 이게 연금개혁의 핵심이란 게. 그런데 그 부분이 정부 안에 아직 마련되지도 않고 법인하고 지금 대화가 좀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시행령에다가 그 법인 부담률, 국가 부담률을 밀어놓으면서 정부하고 법인이 알아서 하라 하고 필요한 사학연금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 있지 않느냐. 그래서 법인도 동의를 하면서 정부가 바라는 방향의 사학연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조정 역할을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. 지금 대학의 운영의 현실적인 그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학연금도 개정이 돼야지 이 상태에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부담만 늘려가지고 결국 법인이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 보험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환을 시키고 해서는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수입사학 문제도 아주 지금은 검토할 때가 됐고
그 점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그 비리 예방을 해놓은 상태에서 법인의 운영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전제가 된다면 검토할 때가 됐다. 지금 일선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연구 활동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교직원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그런데 등록금 인상도 반값 이하로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부족한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대학의 수익성 사업만 하게 되면은 법인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살찌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린다는 것은 좀 모순이죠, 사실은. 예.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학을 살리고 살찌게 하는 차원에서 수익성 사업이 좀 이제는 길을 열고 저희 기본은 국가 발전의 100년 대계인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자산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자산이 질적으로 더 커지고 더 값어치가 있어지려 한다면 그 교육의 자율성, 그 다음에 학사 행정을 비롯한 교육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, 그리고 시의성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그렇게 봅니다. 근데 교육부가 지원을 명분으로 해서 또 그것을 무기화해서 교육 현장의 특히나 대학의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학사 자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막도록